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에 엄청 비상이 걸려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지금도. 야, 전쟁 차라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굶어 죽거나 전쟁 일어나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하고 개입하고 북중러가 한편이 돼가지고 강한 전선을 형성할 거란 말입니다. 6.25 한국 전쟁도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 전쟁이 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죠.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김정은이가 이제는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코로나로 힘들었지, 수해로 힘들었지,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제 2018년, 19년, 20년 계속 미국을 불러들이면서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하면서 우리가 비핵화하겠다, 우리 경제 살려줘라, 이걸 목표했거든. 근데 그것도 다 이미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평상시에 핵을 잘 활용한 거지. 협상으로 지렛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가식이 드러났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도 못 살리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지금도. 최근에 나오는 여론들은 야, 전쟁 차라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대요. 북한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냐, 굶어 죽거나 전쟁 일어나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에 엄청 비상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미를 설득해서 국제 제재도 풀고 경제 협력을 바꾸자 하는데 안 되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발을 지금 시도하려고 해요. 그들이 해왔던 거는 국지 도발이거든. 서해 5도나 그다음에 NLL 이런 데에 도발이었고, 그다음에 DMZ 비무장지대에서 간헐적으로 도발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목표가 우리를 자극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제 지원을. 그것도 안 되는데 사실상 전면전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돈도 없고 처음에 뭐 미사일 몇 발 떨어뜨려 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혼란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약간은 한미 연합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전을 한다는 건 아주 무모한 거지, 멍청한 짓이지. 핵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핵은 자기가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진다 각오하지 않으면은 핵을 사용할 수 없어요. 북한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위한 한 10만 호위 세력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정말 빈곤 상태, 기아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나 이제 내부가 하도 불안하고 동요가 심하면은 어딘가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부터 못된 독재자들이 하던 수법이라고. 내부의 동요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거. 그래서 도발을 할 수 있다니. 그러나 전면전을 하기는 그렇고, 전면전을 할 수는 없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지 도발을 이제 항상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지도자는 아무리 독재를 해도 민심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아우성이 나오고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북한이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쓰는 전통적인 방법이 미제국주의 격파잖아요. 미국 때문에 한국이 지금 남한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걸 해방시켜준다, 이런 가지고 계속 주민들을 속여왔잖아요. 그건 사실이 안 그런데, 그러나 그걸 계속 국민들이 야, 이거 뭐 매스미디어 보니까는 거짓말이었네, 자기들이 뭐 우리 남한이 훨씬 잘 살고 한류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네, 이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불장난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제일 불안한 거고, 김정은이가 그래서 계속 막 동사에 다니면서 해군까지 핵무장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북한은 과거의 전략이 그랬어요. 선제 기습 공격, 빨리 공격하겠다. 속전속결 빨리 끝내겠다. 그 다음에 전후방 동시에 배합 전력 교란을 시키겠다. 후방에서도 하고 전방에서도 하고 동시 교란시키겠다. 그 다음에 미군이 못 들어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전략이고, 우리가 훨씬 잘 보고 있어요. 정찰 능력이. 한미연합 정찰 능력은 대단해요. 세계 최고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쳐야 돼요, 북한은.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국지 도발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면전은 할 수 없고, 우리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 이유를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잠수함 나가는 거 다 보고 있고, 그다음 병력 이동하는 거, 뭐 우리 금강,
또 그다음에 호크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장비가 빈약할 때 그럴 때는 뭐 현재기습 뭐 속전속결 뭐 이런 얘기지만 지금은 그거 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존하는 전력,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만 잘 운용하고 군인들이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고 매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은 뭐 북한이 도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평화가 한 70년 되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한때 뭐 지난 정부에서는 뭐 평화 분위기가 있다가 좀 훈련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빨리 추스리고, 근데 군인들이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라도 이렇게 긴장이 계속되면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계속 긴장 상태가 오래되면은 졸면 죽는다. 그래서 긴장 상태를 오래 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뭐 우리 삼국지 보면은 전쟁 중에서도 책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섭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남북 대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강대강 하면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그거를 탈피하고 사고를 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죠. 함부로 할 수 없게. 단기간에는 끝나지 않아요. 일단 초전에는 뭐 격렬하게 미사일전이 진행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미사일 소모하면은 뭐 돈 없으면 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걸 후방 교란하고 잠수함을 이용해서 게릴라전하고 이러면 오래 가죠. 오래 가면은 또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북중러가 한 편이 돼가지고 강한 전선을 형성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미일 뭉치자 하면은 결국에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선이죠.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 6.25 때 미군이 한국에서 37,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는 미국은 자기 국민들이 적진에 가서 희생하면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28,500명이라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면 다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북한이라는 버퍼존이 있어요. 안충.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미국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 미국하고 직접 맞닥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지원하게 돼 있죠. 그리고 북한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동북 공정이 있었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부지를 노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중국군을 진두시켜요. 그리고 6.25 때 나타났잖아요. 중국군 뭐 인해전술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6.25 한국전쟁도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 전쟁이 됐었다. 6.25 전쟁 때는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붙었잖아요. 장진호 전투 이런 데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대리전 했다고, 한국 남북한 대리전 한 게 미국하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도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전력이니까 참전하려고 하겠죠. 아이언돔이라는 효과가 그렇게 많잖아요.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그때 5,000발을 동시에 쏜 거예요. 거의 5,000발을. 그러니까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언돔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공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24시간 레이더를 작동해서 다 봤죠. 한 방향을 봤어요. 그럴 때는 90%가 넘을 정도 요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갑자기 전후방이 뭐 뒤에서 쏘고, 잠수함을 이용해서 후방에 와서 쏘고, 전방에서는 또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다량으로 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언돔을 개발해도 한 번에 막 수천 발을 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일은 동수의 미사일 가지고 있든지, 그보다 좀 위력이 강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막아낼 수 있어요. 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미 미사일 지침 풀렸잖아요. 그래서 뭐 현무 5, 6 이래가지고 우리가 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뭐 주석군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을 피는 거죠. 못 쏘게 해야지, 못 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게 킬체인인데, 킬체인이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킬체인, 우리가 먼저 원점에 대해서 도발 징후가 먼저 타격했다. 이게 킬체인이 첫 번째인데, 그애들이 쏘려고 했다가 안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전범이 되는 거예요, 전범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기가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카드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야, 이거 뭐 건드리면 내가 더 죽겠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사일도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북한보다 후발주자지만은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만들어내죠. 우리 경제력이 북한보다 앞서잖아요. 5, 60배 앞서는데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 능력을 키워야죠.
건드리면은 내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을 같이 해줘야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지하 땅굴, 지하 갱도가 발달된 게 북한이에요. 전 국태 요새화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휘부를 다 뭐 지하 100m 이상의 대피소에 숨기고 있대 자랑스럽다고. 그러나 그것도 뭐 오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보고 있다고. 제가 현역 때도 막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공격해야 될 때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감시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정찰 능력이 뛰어난다는 점은 북한보다 압도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땅굴에 있는 게 확인됐잖아요. 확인됐는데 뭐 3개인가 4개는 정확하게 확인됐고 1호, 2호, 3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0호까지 있을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확인된 사실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땅굴로 이제 게릴라 세력을 침투해가지고 뭐 우리를 그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북한이 월남 전쟁 때 배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후방을 동시 교란시키겠다. 게릴라 세력이 그게 땅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북한이 잠수함 척수가 76 제일 많잖아요. 잠수함도 해저 땅굴이라니까. 잠수함이 충분하지 않을 때 했던 게 땅굴이고 그 다음에 땅굴보다 더 효과적인 게 또 있어요. 미사일 전력 있잖아요. 방사포 이런 것들은 뭐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수십 명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사일 한 방 떨어뜨리면 광화문에 떨어뜨리면은 미사일 핵이 아니더라도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원래 뭐 게릴라 세력 침투하는 것들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것. 그 미사일만 떨어뜨려도 통신망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땅굴은 있으나 그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지만 희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전쟁은 승자 패자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승자예요? 가릴 수가 없잖아요. 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뭐 죽어나가고 그렇잖아요. 질질 끌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과거 영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적당히 하면은 다시 들어오겠지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뭐 나토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미국에 지원해주고 질질 끌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 나라만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바보예요, 바보.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공격해버리면은 뭐 좌우지간 결판이 빨리 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방치하면서 그러고 있으니 안 되잖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고 그다음에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 않는 나라는 정말 핵을 쓰면은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작년 7월 달에 그 푸틴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만지작 하다 결국 못 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정말 쏘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를 쏘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재래식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이 오래 갈다. 국민들만 죽어난다. 한국은 지금 연합 정찰 능력, 한미연합 작전을 지금 강화하고 있죠. 전 정부에 비해서는 강화하고 있고 만약에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국지 도발까지도 용인을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하면은 항상 뭔가 사고가 터질 수 있다. 긴장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인들도 요즘 피곤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에서는 평화무드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생략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구 절벽, 병력도 부족한데 그런 임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사용 못할 것 같지 않고 엄포를 놓잖아요. 우리 핵무기 사용할 수 있어. 큰 핵무기, 위력이 큰 핵무기 아니도 전술 핵무기, 작은 거는 하시라 사용해가지고 남한을 평정하겠다. 통일이란 말은 없다. 이제 그렇게 뭐 나가니까 국민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저들 전쟁 잘못하면 일으키겠네? 국지전이라 일으키겠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란 집단은 생존을 위해서 별짓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제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신경마비하고 이런 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세계 3위라고요. 미국, 러시아의 세계 3위. 그 다음에 생물학무기도 막 탄저균 같은 거는 치사율이 엄청 높아요. 100kg을 살포하면 탄저균 같은 거는 3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300만 명이. 궁지에 물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런 상황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북한은 우리한테 경제력을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한미 연합 전력 막강한 연합 전력을 대응할 수 없으니까 개발한 게 핵 잠수함 미사일로 히트를 쳤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특수전 병력, 생화학무기, 그다음에 사이버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야 된다.